SMT는 아직도 달려있어요. SMT는 보조도구라 했죠. SMT는 언제든지 계속 달려있다니까요? 그게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점 겨우 넘기는 게 캔들. 본인이 타는 포지션이 다른 평균 트레이더들이 타는 포지션이랑 똑같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조금 가슴 아픈 말이지만. 지금 영상은 이전에 롱 포지션 진입했던, 제가 롱 포지션을 진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에 똑같은 위치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셨음에도 손절이 나간 제 멘토십 트레이더분 중 한 분의 포지션을 피드백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대체 왜 ICT를 실패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차트를 조금 봅시다. 어제 차트를 조금 보면은 제가 여기서 무조건 롱을 본다고 했어요. 무조건 롱을 봐야 하는 차트라고 했어요. 무조건 롱을 봐야 되는 차트라고 한 이유는 너무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유동성들을 굉장히 하방에 많이 모아둔 차트죠. Low Resistance Liquidity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이 진행이 된 차트입니다. 이 엔지니어링이 진행된 차트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항상 뭘 합니까? 저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패턴, 그게 뭐예요? Distribution,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Manipulation이 있죠. 조작, 일정한 유동성을 쌓아 올린 다음에 뭐예요? 조작이 나와야 되죠. 이 하방의 유동성들에 대한. 지금이 정확히 이 차트죠. 뭐예요? 하방에 대해서 유동성을 쌓아두고 나서 이 유동성을 가져가는 행위가 발생하고요. Manipulation. 그 이후에 Distribution이 나옵니다. 일정한 고점을 향해서. 그죠? 이 부분이에요. 뭐가 다른가요? 이거랑 지금 진행된 차트랑 정말 똑같습니다. 볼게요. AMD. 저희가 그러면은 단순하게 오늘은 무조건 상방을 보니까 매니퓨레이션을 찾아야 됐죠. 그 타겟이 첫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한 유동성이 모여있는 이 저점을 타겟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근데 이제 피드백을 조금 해보자면은 이게 MES 진입을 해주신 부분이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진입을 해주셨어요. 손절을 이전의 저점에 대해서 잡아주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절이 나가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제 CSD를 조금 평가를 하고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추가로 하방에 SMT도 있었고 이런 FVG 구조의 변화 정도를 조금 보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보게 되면은 뭐 갭은 없지만 의미 있는 갭은 없죠 사실. 요런 사이즈에 대한 건데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막 이게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금 상승에 대한 구조를 그리고 있고 좀 긴 양봉이 나왔으니까.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1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진입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손절을 이렇게 건다고 했을 때 이 다음에 외부의 첫 번째 유동성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를 먼저 질문을 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 보고 진입을 한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좋은 셋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도 느끼겠죠. 이거 갭만 봐도 사이즈 작고 이전의 캔들도 요밀조밀 모여 있는 것밖에 더 안 돼요. 그냥 위아래잖아요. 이 부분에서 뭐 갭을 조금씩 이전에 띄운 게 있는 건 또 아니고 갭 하나 있는 것마저도 너무 사이즈가 작고 이것마저도 막 리스펙 하는 거라기보다는 캔들이 크게 뚫으면서 지금 구조를 어거지로 좀 올리는 구조잖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위에 이 유동성을 가져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게 이 고점이 차라리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막 요런 식으로 고점이 나와 있어서 여기까지 내부 고점까지라도 손익비가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바로 위에 해당하는 바이사이드 리퀴디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져간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손익비 룰에 되게 어긋나는 자리예요. 차라리 요걸 가져가면은 내부 고점을 가져가면은 일정 풀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풀백에 대해서 컴펌을 한 번 더 하면 그게 어때요? 그때는 어떤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 구조를 깨죠. 그리고 외부 고점에 대해서도 구조를 깨죠. 이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외부 구조에도 고점을 깼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하락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는 차트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갔을 때 하락이 나오겠죠. 왜? 이게 매니퓰레이션이 될 테니까 고점에 대한. 근데 만약에 이게 상승을 이어가고 싶은 차트면은 이 부분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트가? 이 부분을 유동성을 가져갔을 때 일정한 신호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방금 지금 여기 코멘트에서 말씀하신 그 의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방으로 갈 의지인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게 하방으로 가려면 위에 유동성을 가져가고 내려가고 상방으로 가려면 아래 유동성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 상방의 유동성을 먹었을 때 재차 하락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이중 컨펌이죠. 내부에 대한 컨펌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외부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의지를 아예 없애는 순간이잖아요. 여기가 이 외부 유동성을 가져간 뒤에도 상승이 재차 나오면은 아예 하방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걸 그제서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입하는 컨펌은 아무리 이중 컨펌이라도 일본봉에 대한 컨펌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진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다? 소닉비가 안 나와요. 이 고점에 대해서. 이거 기다려서 분명히 유동성 가져간 다음에 풀백이나 아니면은 여기 가져간 뒤에도 부족하다는 신호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이때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늦어도. 제가 이거랑 똑같은 차트가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때 저 진입이 한참 늦게 된 나스닥 차트 기억하시나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참 늦게서야 롱을 진입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여기서 롱 진입하는데 위에 외부 유동성 있는데 이거 가져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컨펌이 나오려면은 이 부분을 뚫고 나서도 하락에 대한 의지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나와도 이 부분을 다시 깨야죠. 이게 진짜 이중 컨펌이잖아요. 본인이 확실한 걸 보려면 이 부분을 봐야죠. 외부 유동성을 가져갔는데도 하락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계속 상방으로 향할 때. 그래서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을 가져가니까 되돌림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뭐예요? 이날의 높은 타임 차트 자체가 저희한테는 제가 뭐라 했어요? 무조건 롱이라 했죠. 제가 그리고 멘토십에서 뭐라 했어요? 하락이 나온다고 막 당황하면서 이거 숏 아니야? 하지 말라 했죠. 무조건 기다려서 포지션을 잡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이 부분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높은 타임프레임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롱 포지션인 게 특정적이니까 무조건 나는 롱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했죠. 본인들이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게 효율적인 트레이딩이 될 거라고 말을 해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동성을 가져가니까 자, 이건 뭐예요? 이전에 9시 반에 대한 저점, 매크로에 대한 저점을 유동성을 뭐해요? 들어가 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이 나스닥에서 보면 어떤 자리입니까? 나스닥에서 보면은 이전에 만들어뒀던 이런 부분에 대한 저점들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심지어 SMT, 흔히 말하는 SMT는 아직도 달려 있어요. SMT는 보조도구라 했죠. SMT는 언제든지 계속 달려 있다니까요? 이걸 보세요. 아니, SMT는 언제든지 달려 있어요. 지금의 차트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차트를 와서 보면은 나스닥과 ES를 보세요. 이전에 봉이 거의 박스권 수준으로 형성을 하면서 근거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갭을 뚫었다? 이거 뚫었다 하기에는 캔들이 여기에서 마감하고 이전에 이 고점도 넘기지 못했는데 이걸 뚫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ES에서는 갭에 대한 사이즈조차 나온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근데 이후에 이 양봉을 보세요. 이 양봉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를 기다린 다음에 손익비가 안 나오니까 이 자리 기다린 다음에 이 하락 나왔을 때 오늘은 롱을 너무 보고 싶은 차트니까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이거 어때요? 이 벌써부터 그냥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움직임을 비교해보세요. 달라요. 이 움직임 자체가 그냥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선 진입점이 없습니다. 진입할 이유도 없고 진입하면 안 되는 근거까지 있어요. 손익비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을 강하게 뚫죠. 양봉 사이즈가 누가 봐도 장대 양봉이잖아요. 이전에 있던 캔들들에 비하면은. 어때요? 꼬리 하나 없이 몸통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하면서 그 다음에도 갭을 연속적으로 띄우죠. 연속성. 그리고 CSD라는 거를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려면은 그 이전에 확실한 매니퓰레이션 컨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캔들이 매니퓰레이션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으로 볼만한 캔들인가요? 꼬리끼리 겹쳐있고 양봉은 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매니퓰레이션이 나온 이후에 디스트리뷰션인지 매니퓰레이션이 계속 아직 부족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몰라요. 이 캔들로는 매니퓰레이션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야 돼. 그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는 거는
항상 말하죠. 이런 그냥 평범한 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흔히 설명하는 유튜버들의 진입점이랑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팬들이 그냥 고점 넘었으니까 고점 넘은 게 여기서 무슨 의미인데요? 없어요. 아무 의미 부여가 안 됩니다. 그냥 5분봉으로 돼요. 1분봉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저희가 캐치하려 하는 게는 그게 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봉에 대한 변화, 일봉에 대한 변화를 이루면서 유동성 목표까지 가져갈 때 의미 있는 건데 그게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점 겨우 넘기는 게 캔들이. 이날도 제가 롱을 여기에서 잡았잖아요. 어제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롱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롱에 대한 언급을 시작한 것도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 이런 오븐 사이즈에 대해서 이 리스펙 나오면서 CSD 넘긴 이후에도 갭 만들고 또 갭에 대한 뭐예요? 가격 빠지지 않는 부분이 나오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갭 사이즈가 작아도. 이전에 길게 퍼두면서 매니플레이션 줄 만큼 충분히 줬고 여기 위클리 갭 있고 심지어 갭 사이즈 뭐예요? 훨씬 낮잖아요. 이 이후에 나오는 연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또 하나의 근거로서 컨펌을 하는데 요거 딸랑 이 사이즈가 딸랑 하나 나왔다고 근거로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CSD도 무턱대고 이런 데가 사실 CSD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CSD인데요? 이런 내부적인 부분이 그냥 1분봉에서조차도 내부 구조인데요. 이렇게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캔들이 다시 음봉 나오면서 가면은 적어도 의미 있는 고점을 따야지 일본봉에서라도 오는 의미 있는 고점을 따야지 CSD를 하나로 보는 건데 그걸 너무 내부적인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제 말대로 잘 갔는데 본인을 정확히 손절을 내고 갔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탄 포지션이 다른 평균 트레이더들이 타는 포지션이랑 똑같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조금 가슴 아픈 말이지만 그게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에 그냥 그것만 보고 진입한 트레이더들이고 기다림이 없거나 근거, 컨펌이 부족한 트레이더들이 진입하게 되는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연관 자산에 대한 활용조차도 안 된 거고 지금 본인이 롱 포지션 진입한 게 연관 YM이랑 RTY를 봐도 똑같죠. 유동성을 가져간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했어요. 그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데 롱을 쳤다니까요. 그거 하나로도 그냥 기본적인 ICT를 떠나서 좀 가져가면 되돌림 나오는 거는 유동성 정도만 활용을 해도 아는 건데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 어긋난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여기를 뚫고 나서 발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 부분을 뚫고 나서도 상승의 의지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죠. 이거를 확인이 안 됐잖아요, 이게. 그죠? 확인이 안 됐잖아. 이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아니죠. 저희 상방 보고 싶다 했죠. 높은 차트가 이미. 그럼 이걸 뭐로 해석해요? 아, 매니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준 구간이 되겠구나. 이거 나와도 SMT는 계속 홀딩되고 있고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이게 매니플레이션 이후에 디스트리뷰션으로 발산을 하는지 그 발산에 대한 근거만 잡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발산으로서 확정되는 때는 언제예요? 이전에 CST를 넘길 때예요. 전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이거 심지어 이것도 다 기다렸어요. 제 진입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여기서 못 잡아요. 왜? 내가 확신이 들 때 진입해야 되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그거고 여기는 진입을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근본적인 다른 요소에서든 ICT적인 부분에서든 근거에 있어서든 또 근거가 더 많아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이게 뭐예요? 저희가 그렇게 떠들던 에러를 완벽하게 만든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깊게 찌르고 이런 식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거 도미노라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 구간에 대한 스타머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털고 가도 얘네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예요. 데일리 프로파일이 에러에 대한 유동성을 하방에 쫙 깔아놓고 가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제가 이걸 롤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해드리면 제가 롤 원딜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 살기감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원딜이고 본인은 CC기나 이니시를 피해야 되거든요. 다른 탑라이너나 뭐 정글러들의 그거를 스탑헌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력이라면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스탑헌팅 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일정 유동성을 가져가요. 그럼 뭐 해요?
풀백이 나오죠. 이 부분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마침 내부적으로 에러에 대한 구간이 있어요. 스탑 펀팅에 대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포지션을 헌팅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재차 상승 의지를 보여주면은 그냥 여기에서 포지션 진입 안 해도 여기에서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가끔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익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뭐라 했어요? 손절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R이라는 그 손익비라는 것도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본인이 항상 같은 손익비에 대한 부분을 먹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손익비를 1대 3으로 측정했으니까 들어간다? 사실 그거는 어거지예요. 근거가. 왜냐면 결국 손절이 나가면은 이게 이결가가 3에 대한 손익비였든 2에 대한 손익비였든 못 먹는 거거든요. 이 손절이 얼마만큼 나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그래서 손절가도 솔직히 좀 넓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뚫고 나서의 컨펌이 안 나왔는데 롱을 진입한 거는 어, 근거가 없는 포지션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그 본인이 이철을 할 때, 그러니까 본인 포지션 진입을 할 때 이런 데서 포지션 진입해서 이철 나가면은 안 좋다. 가끔 제가 늘 말하죠. 아 이거 그럼 공격적이다. 그게 이거예요. 정확히. 여기까지 할게요.